저는 요 작업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테일인드 하나만 불러와 볼게요. 테일인드 가져오는 방법 알려드렸죠? 세팅스, CSS, TA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테일인드 나옵니다. 컨트롤 X 하셔가지고, 링크, 탭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이제 제가 라이브러리 같은 거 불러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나도 보기 편하고 나중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이게 뭐다 라고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건데, 자, 테일인드 효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 들어가 있죠. 노멀라이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 이제 몇백 개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 테일인드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테일인드 치트시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올려놨어요. 어디냐? 요거 들어가시면 테일인드 치트시트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섹션이라는 걸 일단 만들어 볼게요. 섹션 1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보통 이제 가장 바깥에 바디의 자식으로는 맨 위에는 헤더, 그 다음에 맨 밑에 뭐가 온다? 푸터가 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 중간에는 섹션이 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줘볼게요. BG 레드 500, 그 다음에 W96. 이 W96이 뭔지 몰라도 괜찮은데, 그냥 96을 4로 나누면 24잖아요. 그죠? 그러면 24REM이라고 보시면 돼요. 24REM. 저번에 제가 RE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기본적으로 REM은 이제 기본 운영체제에서 제공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배수라고 보시면 돼요. 글씨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6픽셀인데, 이 REM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6픽셀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W96 쳐볼게요. 그러면 보이죠? 24REM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비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섹션이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ML 오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L 오토. ML 오토, MR 오토가 바로 이제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인데, 근데 이걸 한꺼번에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다? MX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MX 오토라는 건 뭐냐면 마진 레프트, 그러니까 마진 X축, X축이라면 레프트, 라이트 포함인 거죠. 그죠? 그래서 MX 오토라고 주게 되면 한꺼번에 가운데로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div 노램이라고 쳐볼게요.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이 섹션한테, 섹션 1에 자식인 div한테 보더 좀 줄게요. 보더를 한 10픽셀, 솔리드 그린이라 해볼까요? 그린, 골드.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뭐냐면 W96이 나오는 거예요. W96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더 키워볼까? W96 하지 말고 그냥 요거를 96 하지 말고 너비를 한 요정도 줘볼게요. 위드를 1100픽셀 요정도. 1100픽셀 주게 되면 당연히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항상 1100픽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화면이 줄어들면 요게 알아서 맞춰서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미디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소가로 한 다음에 중가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요 소가로 안에는 뭘 쓸 수 있냐면 내가 몇 이하로 줄어들 때 요 사이즈를 변경시키겠다라는 걸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min width. min width라는 건 뭐예요?
최소 너비죠. 최소 너비. 그죠? 최소 너비인데 제가 여기다가 뭐 500픽셀 이런 식으로 그래 한 800픽셀 할 거야. 800픽셀. 지금 이제 변화는 없습니다. 800픽셀일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이제 그린으로 바꿔달라 하고 그다음에 너비를 한 800픽셀 800으로 바꿔달라 할게요. 그럼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보시면 800 이상일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800 이하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800 이하일 때는.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맥스라 해보겠습니다. 맥스. 맥스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W96이 나오다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W 이제 1100으로 바꿨죠. 1100픽셀로 나오다가 화면을 줄어들게 되는데 800픽셀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느리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좀 1000으로 바꿀까? 800픽셀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800픽셀로 줄어든 게 어디서 보이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픽셀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800픽셀을 딱 하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얘를 조금 더 크게 적게 변하게 할게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얘도 좀 줄일게요. 800으로 800으로 줄일게요. 그러면 처음에 800픽셀 나오다가 800픽셀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800픽셀 이하. 그러니까 800픽셀 이하가 되면 요거를 섹션 div를 이렇게 변경시켜 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맥스 위드 여기는 500이라 할까요? 500 이하일 때 보면 500 이하일 때는 뭐 300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옐로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500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800 이하일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500 이하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요. 일단 이거는 뭐예요? 800 이하일 때고 얘는 500 이하일 때잖아요. 500 이하일 때. 그러면 중간도 가능할까요? 중간도 가능해요. 중간도 가능한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799 이하일 때 799픽셀 이하일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죠?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and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and 여기는 mean width 여기다 501을 할게요. 501픽셀 그러면 이게 뭐냐면 799 이하일 때 그 다음에 501 이상일 때는 이렇게 써줄게요. 799 이하일 때 이하 501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사이즈를 주는 거죠. 얘는 한 700이라 다시 변경해볼까요? 700 900 200씩 차이 나게 해볼게요. 900 700 500 그 다음에 300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할까요? 블루로 해볼게요. 블루.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800 이상일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마우스를 좀 이렇게 줄어들 화면이 줄어들면 이제 799 요 시점으로 799 맞춰볼게요. 800일 때는 800부터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801 그러면 어떻게 되나? 중간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800이라 하고 얘도 그럼 800이라 할까요? 800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우려나? 그러면 800일 때 801일 때 어떻게 나오나? 그쵸. 801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801일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799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00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800부터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 쭉 줄어들게요. 그래서 500
500일 땐 안 나오네. 그러면 이것도 500으로 그냥 바꿔줄까요? 얘도 800 이하, 800 이하, 500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마치 화면이 줄어들면 이렇게,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요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하면 확 넓을 때가 나오는 거고, 중간일 때, 그 다음에 완전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디어 컬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컬이.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이거를 반응형이라 하거든요. 반응형. 여러분들 화면 웹사이트 사용해 보셨겠지만, 웹사이트가 모바일 환경, 태블릿 PC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 PC 환경마다 다 다른 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화면 사이즈에 따라서 웹사이트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컨버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F12 눌러서 줄여볼게요. 얘를. 왜 안 나와? 컨트롤 Shift. 그러면 기본적으로 컨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다가 이걸 볼게요. 이걸 화면을 줄어들게 넣으면 어떻게 된다? 점점 같이 줄죠. 크기가. 그리고 줄어들면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원래는 요거 버튼도 요게 아니죠. 이게 원래 PC 환경에서 보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줄어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가 아닌 이상,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바일 어플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뭐 네이버나 뭐 구글 크롬, 뭐 여러분들 모바일 환경에서 네이버 어플 쓰잖아요. 그죠? 뭐 사파리 쓰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 아닌 이상 여러분들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쿠팡이라든지, 쿠팡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눌러볼게요. 쿠팡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얘네는 모바일 전용이 또 따로 있나봐요. 그래서 뭐 쿠팡은 안 되는데, 여튼간에 반응형 웹사이트가 대세입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대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반응형으로 무조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저번에 만들었던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네이버 웹사이트 들어가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반응형이 아니라 고정형 웹사이트라거든요. 고정형. 왜 고정형이냐면 화면을 줄였을 때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정형이라 하는데, 고정형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고, 그래서 반응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은 주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뭔가 모양이 바뀐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도전할 수 있겠죠. 뭐 어떤 화면이 나왔다가 아니면 다른 화면으로 일정 픽셀 이하에서는 뭐 다른 화면이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